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눈이 오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면접장까지 오시느라. 네, 오늘 면접은 약 1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긴장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1분 정도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SR 공개 모의 면접 참가자 윤희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업계 제조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설비 효율 향상 전문가입니다. 저는 설비 효율을 매년 2%씩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10,000대에서 올해 11,000대, 약 10% 생산량 향상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SR에 지원한 이유는 엘리베이터는 이런 수직적인 국민의 이동의 편의를 담당을 하고 있고, SRT는 수평적인 이동의 편의를 담당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넓은 개념에서 좀 문화, 기술, 이런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그 꿈을 펼쳐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SR에 지원을 하시면서 예,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하셨고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구직자들과 같이 이런 스펙 향상에 대한 노력이 미비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였고, 그런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컨설팅 회사 사내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하였고, 또 다른 업계 다른 이런 SR이라던가 다른 업계에도 린식시그마라던가 이런 뭐 분석 기법들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이력을 보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신입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직이신데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0년 리더십 컨퍼런스 어워드 수익 부문 수상을 하셨던데 사내 우수 사원 경연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리더십 컨퍼런스 어워드 대회는 사내에서 그 한 해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사원들을 이제 선정하여서 이 상패를 수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원가 수익 절감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가 절감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이런 전체적인 제조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도어의 생산성을 향상을 하여서 제조 원가를 낮추었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많은 마진을 남기게 되어 사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예. 어떤 그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네.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갈등이라든지 조직 안에 구성원들과 갈등 네. 또는 상사와의 갈등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상황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셨는지.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는 그 개발된 제품을 무사히 양산화를 시켜서 그 양산화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제 현재 직무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된 설계 도면과 현재 양산된 도면은 설비의 특성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양산에 있어서 이 피드백을 설계자와 개발자분께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너무 직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만 전달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시거나 오해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 설비에서 나오는 이런 로그 데이터라던가 데이터를 그런 어떤 분석 툴, 소프트웨어 툴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공정 능력 분석을 통해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분석화하였고 차트화하였고
그걸 통해서 이런 미팅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해서 정량적으로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SR에 지원을 하시면서 네. SR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 고도의 그 청렴이나 윤리의식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나 어떤 청탁에 대한 지시를 받고 예, 만약에 본인한테 그런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네. 본인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의 바로 위에 이런 사수분이라던가 이런 선배님들이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지시하였을 때는 일단은 그 팀장님이라던가 차상위자 분들께 일단 보고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 과정 안에서 먼저 사람 대 사람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게 잘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때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 차상위자 분도 그런 윤리의식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좀 더 내부 고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윤리의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 같은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SR에 입사한 후에 회사와 함께 본인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내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열심히 수행해서 그 분야에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또 본인의 이력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이런 유관 자격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국가 자격증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역사 내에서 그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가장 먼저 조치하셔야 될 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났다고 소리를 쳐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를 지시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화재 현장을 가서 관리자로서는 제가 고객이면 먼저 대피하다는 게 맞지만 관리자로서는 그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지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진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더욱 전문가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들었던 어떤 장점,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장단점을 무엇이고 그게 저희 SR에서 주식회사 SR에서 어떤 식으로 좀 보여질 수 있을지 타인의 평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장점을 수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통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무 교육 과정 내에서 컨설팅 받았던 기법들과 공부 내용을 이렇게 좀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해보고 부족한 점은 다시 컨설팅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렇게 시중에서 좀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좀 제일 먼저 사서 써보고 또 뭐 후기도 이렇게 작성해보고 그러는 성향이 있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지금 현재 완료 보고까지의 기간이 타 직원들보다 하루 이상은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너무 신중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하고자 중간 보고를 계속하는 습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과정 내 중간 보고를 두세 차례 하다 보면 이런 완료 보고까지의 과정에서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더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SR 같은 경우에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뭔가 현재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SRM 혹시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재적으로 고객이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SIT의 정시 도착률은 99.67%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면 no excuse, 절대로 이런 공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0%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0.3%들이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1년이고 10년이고 했을 때는 결국은 데이터가 커지게 되고 그것은 엄청 큰 로스라고 생각합니다. 100%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런 운행 중에서의 그런 돌발 상황, 저는 주된 요인이라고, 제가 이용 고객으로서는 운행 중에서 돌발 상황들이 연착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즘 4차 산업에 적용을 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AI나 아니면 그런 4차 산업에 대비하여서 좀 미리 예측 가능한 돌발 상황들에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하인리 법칙을 서술을 하셨던데, 그 하인리 법칙을 1대 29대 300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 SR에 한 300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서너 개 정도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300에 해당되는 그런 경미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리의 법칙에 대해서는 뭐 사람의 이런 제스처와 아주 간단하게 뭐 빗방울 하나로도 그런 게 경미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 300에 해당되는 저의 생각은 그런 그 역사 내에 KTX도 그렇고 SRT도 그렇고 그런 스크린 도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시설의 부재, 이런 안전 시설의 부재가 그런 경미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어떤 운송수단에서도 중요한 게 안전 키워드다 보니까 SR의 어떤 안전 부분에서 본인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들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얼굴마다 그런 특정 코드를 주고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 가능한 시스템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움직임, 동작, 걸음걸이, 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지게 된다면 그런 미리 발생 가능한 안전 사항들, 뭐 화재라던가 그다음에 역사 내 이런 뭐 사고, 또 사람 간의 또 그런 불협화음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본인의 장점이 SR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의 장점은 이런 수용력이 큰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런 얼리 어댑터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교육에서 직무 교육이나 사내 교육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 그런 실무적인 많이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SR에서 이런 인재 육성의 그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그다음 그런 관리자의 그 제너럴리스트 같은 그런 넓은 비전을 제공하는 교육을, 컨설팅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의 실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SR에 지원하신 분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공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설 관리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관리처에 비유를 한다면 시설 이런 역사 내에서의 시설 운영의 그런 효율이라던가 보전력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분석 툴 그리고 그런 개선 기법들을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I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층 면접도 하고 이렇게 경영진 면접도 하게 되는데 그 최근 트렌드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랑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그런 MS 오피스 소프트웨어들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고 엑셀은 함수부터 매크로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설비 전문가로서 그런 데이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이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설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그런 그 SQL이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그런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본인이 혹시 SR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오늘 말씀을 다 하지 못하신 게 있으시면 1분 내에 마지막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요. 202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약 10년의 과정이 거쳤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세가 기울어지게 돼서 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쌓고 현재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이제 이런 헤드헌팅의 과정을 통해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좀 좋은 글씨처럼 남아있던 이런 부분들을 졸업을 작년에 마쳤고요. 기사 시험 준비가 대학이 졸업이 가능해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먼저 기차 이런 SIT 전문가가 된 다음 그다음에 또 관련된 자기 역량도 많이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피드백 하는 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좀 크리틱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면접을 할 때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개인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 전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분당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답을 간결하고 짧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20분 동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압축적으로 줄여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얘기하는 것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선 처리에 면접을 하실 때 보면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면접관들의 눈을 보시면 본인도 그렇고 면접관도 민망해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뭐 전체를 보시는데 가능하면 사람의 입이나 인중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본인도 편하실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같이 면접관하고 시선이 마주치면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앉으시면서 시선 처리를 인중이나 입을 보고 하시면 면접관들에게 하실 때 그게 좀 우선적으로 이제 좀 필요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시간이 때 왜냐하면 면접을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가고 질의해서 응답할 시간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키워드 위주로 본인이 예상 질의서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통 질의서를 준비를 해서 그거를 연습을 미리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위주로. 그리고 잘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잘한 부분은 아까 화재 발생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가변적인 상황을 줬을 때
응답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보완을 하셔야 될 게 사전조사.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사전조사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과 나의 장점을 매칭시키셔야 돼요. 우리 면접관님도 물어보시고 저도 아까 본인의 장점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회사나 신입사원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상당히 그런 유사 질문,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느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SR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야 되고 또 홈페이지 말고 뉴스 있죠? 뉴스 스크래핑 같은 데서 네이버 이런 데 치면 그 해에 SR에서의 핫 이슈들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뭐 코레일에 응시를 하신다면 코레일에 어떤 것들이 이슈였는지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사들을 충분히 하고 면접을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또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아까 얘기하실 때 본인의 장점이 이제 그 분석하는 거, 뭐 예측을 해서 한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셔서. 좀 상당히 잘 하셨고, 또 사전조사도 뭐 SR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안전율 99.67%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신 것들은 굉장히 신뢰를 줘요, 면접관들한테. 아, 이 사람이 신입사원들한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뭐냐면 그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고 창의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전적이고 향후에 우리 회사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리더로서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들로 했다는 건 사전조사를 했다는 신뢰. 아, 이 사람이 회사에 정말로 들어오려고 관심을 갖고선 응모를 했구나. 지원을 했구나. 이런 신뢰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신뢰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뽑는데. 면접관들로서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면접들에서도 잘 하셨고 또 아까 공공기관의 청렴성 문제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것들은 큰 흐름에서는 맞게 잘 하셨어요. 근데 조금 줄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답변 시간이. 그래서 오늘 하셨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본인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러시고 그것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할 건가를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면접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면접 보면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게 좀 떠오르잖아요. 이 면접자분을 끝나고 나서. 근데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책임감과 신뢰감을 좀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떠올랐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살리시는 쪽을 나는 어떤 공공기관에 갔을 때 공공기관이 어떤 사기업과는 다르게 신뢰감, 그다음에 성실성, 책임감,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책임감이랑 신뢰성을 내가 좀 보여주겠다. 그럼 답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크게 가닥을 잡고 가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태도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좀 되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좀 옛날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질문이 조금 사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서도 최대한 짜내서 이렇게 하시려는 부분도 느껴져서 열정과 진정성 많이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되게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진솔함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조금 첨가를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문과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쪽 친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긴장되는 상황이셔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 초반에 보이셨다가 뒷부분에 많이 풀리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좀 편안하게 시선 처리하시면서부터는 원래 직장 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워밍업을 하셨다가 들어오시는 게 그 온도가 좋아졌을 때 느낌을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뒤 중반부부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앞에 카페 같은 데 가서 답변 몇 개 하고 들어오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선 처리는 초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눈 바로 보면은 눈싸움 하는 것 같고 어려우니까요. 그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태도적인 부분이었고요. 답변적인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 소통, 장점에서 소통 부분을 얘기하셨던 게 의외로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다 갖고 계신 분 같아요. 하시는 일은 이제 설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좀 장점 얘기하셨을 땐 수용 잘한다. 나는 수용 잘해서 좀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약간 공기업이 이제 상생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두 가지를 좀 다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잘 살리시면 사실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 소통과 실력 두 개지 다 갖고 계신 분은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답변적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싶었는데, 소통적인 부분에서 소통 너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소통을 했고, 그게 SR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사실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조금 더 듣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그거 이제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이제 처장님께서 장단점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까지 또 한 번 더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약간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대화가 되시고 소통이 되시고 함께 부처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런 예시들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하시면서 다른 기관의 협업을 얻었다든지 다른 부서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라든지 이런 부분 예시를 좀 찾아내셨다가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또 첨언을 좀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듣고 싶었던 면접관은 질의를 할 때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강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수서역도 그렇고 강역에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과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무빙워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장점을. 면접이라는 건 자신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야 돼요. 약간 자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너무 자랑하면 또 오버하면 안 되니까 절제된 자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답변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장점을 내가 SR에 입사를 하면 수서역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고객이 편리하게 고장률 몇 프로,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율 몇 프로 이 정도권에서 내가 달성을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사전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가봐야 돼. 그 회사를. 가서 내가 느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수소역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난 개선할 수 있다. 현재는 이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열정과 도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코레일도 그렇고 그런 데 해보시면 여기를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의 엘리베이터는 현재 어떻게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고객 편리성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좀 첨언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